예, 안녕하십니까. 해본마우스의 시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찍었던 게 작년 11월 같은데, 어느덧 날이 점점 더워지는 5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가 됐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어졌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산업재해에 관련한 것입니다. 가장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썼던 그런 주제는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도 녹화를 했지만 그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산업재해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과는 달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우 크게 후퇴가 된 채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이나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그 다음에 농성을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만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후퇴가 되면서 처리가 될지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원안보다 뭐가 후퇴가 되었을까? 이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개정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법 시행이 유예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5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대형 사업장이나 대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안전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럼 한번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1월서부터 9월까지의 산재 사망자 가운데 5인 미만 그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는 한 23.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속한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61.5%를 차지하죠. 산술적으로만 봐도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결국에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 영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적용을 제외시켜버리거나 3년 동안 적용을 유예시켜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죠.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안 된 채로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산해하청이나 도급 형태로 책임을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청업체나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발주처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는 법안이 원안이었습니다. 원래는 중대재해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 원청업체의 사업주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으나 그게 많이 흐트러졌어요. 산재 은폐를 시도했을 경우에 경영 책임자들에게 그 산재 사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그 법안 조항에. 그가 인과관계 추정의 조항이겠죠? 근데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업 처벌 및 배상의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정의당안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 그 벌금을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이제 되어 있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컸습니다. 5배 최저 한도를 두고 최고 한도를 두지 않아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 무조건 5배 이상의 그 배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새로 개정된 안은 그거를 정반대로 5배 최고 한도로 만들어서 처벌 및 배상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 조항도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했던 법안의 이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안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넘어오면서 기업 두 글자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만 봐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이게 과연 기업을 위한 법인지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또 기업의 그런 책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위험 업무에 내몰고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처벌에 대해서는 별로 겁내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는 한 사건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정순규 미카엘. 혹시 이름을 좀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겠죠. 당연히. 이분의 소개를 약간 드리자면 25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베테랑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2019년 10월에 부산 문현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옹벽에 철근을 뽑는 일을 하시다가 비계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임시 계단인 비계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계가 잘 만들어지고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야지 안심하고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정순규 미칼 형제님께서 추락하신 그 비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계가 아까 옹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옹벽과 한 45c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45cm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계에는 안전망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안전망이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안전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순규 노동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작업하다가 사망하시게 된 겁니다. 건설사는 사고가 나자마자 그 비계를 옹벽과 붙이고 그 다음에 안전망을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근로감독관이 그걸 본 다음에 작업 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는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지키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난 비계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그 안전망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까지 의심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상한 건 노동청의 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노동청에서 이 현장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노동청의 조사에서는 현장 CCTV라 블랙박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순규 노동자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부산경찰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3.8m에서 4.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요 두 가지의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인정한 것은 경찰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런 조사가 아니고 건설사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15년에서 19년까지의 선고 사례 중에서 실형 선고는 16건입니다. 즉 0.4%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벌금형은 대신 69.4%가 선고를 받았는데요. 많아야 한 500만원, 수백만원 징수조에서 끝나고 맙니다. 나머지는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다 끝나버리게 되죠.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음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음이지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건설사, 그 다음에 사업주들은 뒷짐을 지고 책임 회피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약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와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순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는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요.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에서는 유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인간의 필수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노동은 죽기 위해서 하는 노동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죠. 그런데 이런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습니다. 나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7명씩 목숨을 잃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사고 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노동자의 책임으로 다 가요.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서, 노동자가 술을 먹어서, 노동자가 안전모를 안 써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주지 않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한 환경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한 것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변질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보고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그들과 연대를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약자의 아픔과 공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순규 노동자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헤븐마우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